오늘은 2025년 을사년의 신년 운세를 한번 봐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벌써 여러분, 이번 달이 11월인데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죠. 비록 2월 3일인 춘분부터 본격적인 25년은 시작이 될 거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이제 24년이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정말 빨리 가고 2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원하시는 바는 다 이루셨나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일간별로 신년 운세 이제 봐드리기 전에 이제 2025년 여러분 을사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냐? 을목이 들어오죠. 그래서 나무와 그리고 사화라는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을사라고 하는 요 기운은 화려한 기운이죠. 그래서 을목이 사화를 향해서 불을 빛내주는 이러한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을사년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핵심 내용들 이제 짚어드리면, 첫 번째, 2025년에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다? 입춘부터다. 그러니까 입춘이 25년도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 2월 3일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년 이 을사년이 시작이 되는 시기는 이제 2월 3일부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디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목기운이 지지로 들어왔거든요. 인, 묘, 진 해가지고 이렇게 목기운이 쭉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윗부분에 임수, 개수 이런 식으로 수기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목기운들이 수기운을 이렇게 수생목 해주는데 쓰였지, 뭔가를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표출하고 이런 데 쓰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화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목기운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기운을 빛내주는데, 목생화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화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오미의 시작이 됩니다. 사오미. 사오미가 시작된다. 즉, 화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화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 좋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리고 같은 일을 지속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새롭다,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향이사주 멤버십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저를 좀 더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해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설명드리면, 그간에 이제 수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간에 금기운과 이제 수기운으로 막혀있고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칼을 갈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칼을 갈았던 사람들. 즉, 칼을 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를 기울였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칼을 갈았던 사람들이 그간에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어서 드러나지 못했어요. 칼을 갈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되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부도덕한 사람들 있죠. 좀 부도덕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다 양지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즉,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지로 드러나게 되니 내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을사년이 되시기 전에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렇게 우리 을사년의 핵심을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기토일간 분들의 을사년 한 해 운세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토일간 분들께 이 을사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기토일간 분들이 기축,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이렇게 6가지 일주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일주와 그리고 대박나는 일주, 좀 좋은 일주를 각각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댓글에 내 일주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6가지 일주를 모두 다 일일이 세밀하게 봐드리기까지는 어렵고 그 6가지 일주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을사년에서 기토 일주 분들 중에 골라드리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내 일주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한 중에서 중상 정도의 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토 일간한테 십성적으로 이제 을목은 편관으로 작용을 하고 요 사화는 정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보면은 일단은 관인상생형인데 약간 느낌이 살인상생, 약간 관인상생 쪽도 아니고 살인상생 쪽도 아니고 약간의 애매모호한 그런 지점에 있죠. 어쨌든 요 을목이라는 편관을 정인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부 위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토분들은 내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외부에서 위험 부담이 나를 자극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다. 혹은 내가 좀 도전을 할 수도 있어요.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자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토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편과 정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래서 편이랑 정의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은 정은 이제 발을정자를 써가지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느낌을 가지는 반면에 이제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소 내가 한 해 동안 좀 섞여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기토분들은 이런 편관 같은 외부의 이런 자극을 이 사화 정인이라는 더 신중하고 인내하고 공부하고 혹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하면서 극복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혹은 나한테 내가 만약에 여성이라면은 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남자죠. 그래서 남편이나 나의 남자, 애인을 이제 나의 인성, 나의 신중함과 인내나 아니면 나의 받아들임, 나의 지혜 이런 걸로 잘 받아들여서 남자 혹은 직장의 덕을 보는데 처음에는 조금 나한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초반부에는 다소의 스트레스 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한테
덕을 가져다 주는 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한테 뭐 외부 자극이나 외부 위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것들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명예 상승이나 이득 혹은 덕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연애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6가지 일주분들 중에서 운이 좋은 일주와 좀 주의하셔야 되는 일주, 그리고 그 주의하셔야 된다면은 그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애운 같은 경우는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단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남자와 여자 통틀어서 살펴드릴 건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운이 있어요. 남자운이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명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을사라는 연운만 가지고 봤을 때는 남자운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해진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식으로 이 기토라는 글자와 을사라는 연운만 비교를 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각각의 사주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운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운이 지금 편관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약간 나쁜 남자가 들어올 수 있다. 나한테 다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내 사주를 열었을 때 인성, 즉 화기운이 부족할 경우, 즉 화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에서 병화나 정화나 지지의 사화, 오화 이런 글자들이 부족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작용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운으로 사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도 괜찮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주와 주의하셔야 되는 일주를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괜찮은 일주분들은요. 기유 일주분들, 그리고 기축 일주 운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기미 일주분들 괜찮습니다. 자, 어떤 쪽으로 괜찮으시냐? 이제 사유축 쪽으로 합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인성을 다룬다. 그러니까 좀 스승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좀 사람복도 있고 주변에서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좀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좋다. 좀 인복이 상당히 괜찮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미일주 또한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일주는 기해일주입니다. 기해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변화 변동수가 25년도에 다소 많을 수가 있고 이동수가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나한테 작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 만약에 나한테 25년도에 약간의 갈등수나 인간관계에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은 최대한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도록 노력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우리 기토분들 을사년 새해 운세 살펴보았고요. 내년에도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내 일간 해줬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가지고 다음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